자, 안녕하십니까. S1학원에서 세계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신 김기회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세계사와 관련돼서 제가 이제 OT 영상을 지금부터 찍을 건데요. 사실 제가 뭐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계사 현장 강의는 제가 1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뭐 제가 지금 현재 대치 S1학원과 평촌 S1학원 그리고 목동 사과나무 학원 이 세 군데에서 이제 세계사 현장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뭐 지난 5년간 제가 이 세계사 현장 강의를 진행하면서 제가 아마 학생 수가 제일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물론 이제 뭐 이제 인터넷에 뭐 M사에 뭐 이제 두 분의 선생님들이 계시긴 하지만, 물론 그분들은 이제 인강을 주로 하시는 거고, 뭐 저는 인강이 없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세 지역에서 현장 강의는 제가 항상 늘 많은 학생 수들을 보유해 왔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자면 뭐냐면은, 물론 이제 이 영상이 지금 찍어지는 시점이 그 2019년 수능이 보기 전이라서 아직 제가 이제 뭐 아직 이제 수능 결과가 안 나온 상황 속에서 뭐 섣불리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지만, 실적으로 작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제 수강생이 거의 80%가 1등급 이상을 달성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작년 세계사 수능이 진짜 어려웠어요. 뭐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원점수 기준으로 46점이 1등급 컷이었던 걸로 보여지고, 아마 세계사가 가장 표준적으로 높았어요, 제일. 근데 사실 작년 제 수강생의 80% 정도가 전부 다 1등급 이상을 획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그래서 세계사 현장 강의만큼은 제가 항상 어디를 내놓아도 제가 이제 부끄럽지 않은 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이 뭐 대치에서 수업을 들을지, 목동에서 수업을 들을지, 평촌에서 수업을 들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선배들 중에 뭐 이제 세계사 현장 강의를 들었다 학원에 나가서 아마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제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특히 뭐 말씀드리면서 이제 세계사만큼은 이제 현장에서는 저를 따라올 자가 없다라고 좀 제가 좀 이렇게 거만하게 말씀을 드려도 뭐 제가 이제 부끄러울 것이 하나 없다 이렇게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올해 세계사 컬이 어떻게 진행되고 올해 세계사의 개념 수업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작년 2018년 대비 수능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올해 2019년 대비 수능 세계사는 작년만큼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6평, 9평, 그렇죠. 굉장히 쉽게 나왔기 때문에 수능 세계사도 그렇게 무리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나 6평, 9평보다는 분명히 어렵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아직 이 영상 자체가 지금 올해 수능을 보기 전에 찍어진 거라서 아직 이제 뭐 이 올해 수능의 난이도가 결정이 안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 제가 나중에 또 수업 첫째 시간에 또 오리엔테이션 하겠지만 아마 이제 그때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면 이미 그렇죠, 수능을 본 이유이기 때문에. 근데 아마 그 여태까지의 추이를 지켜봤을 때 내년 수능은 조금 난이도가 올라갈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아직까지는 결정된 바가 없으니까 뭐 제가 뭐 섣부른 뭐 예단을 하지 않을 거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올해 수업 어떻게 진행할 건지 제가 좀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올해 개념 강의 특징은 뭐 이거 말씀드렸죠? 현장 강의 1일이고요. 자, 일단은 제가 항상 개념 수업 늘 강조드리는 거는 개념은 일단은 빡세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분들은 뭐 스파이럴이라고 해서 뭐 나선형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뭐 개념은 좀 쉽게 뭐 그 다음에 심화는 좀 어렵게 뭐 이런 식으로 뭐 개념을 확장해 간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저는 세계사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세계사는 처음부터 빡세게 해야 돼요. 빡센 수준을 1년 동안 4번 정도를 반복시켜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게 세계사나 동아시아사 같은 역사 과목들은요, 다른 뭐 사문, 생윤, 뭐 한지 이런 과목들과 컨셉이 다릅니다. 걔네들은 양이 적어요. 양이 적기 때문에 교과 중심 내용 출제가 아니라 추론형 출제. 그러니까 보통 사문생윤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 또 통수 맞았어. 뭐 문제를 잘못 읽었어. 문제를 읽어도 모르겠어. 이런 얘기 나오는데, 걔네들은 양이 적기 때문에 추론형식으로 문제를 출제밖에 없으니까 그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여기 양이 많은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거는 내가 세계사를 선택한다고 이미 전제를 깔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금 나쁜 선택을 한 게 아니라는 건데 좋은 선택을 한 거예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추론형에 맞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내용 중심 출제에 맞는 학생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내용 중심 출제에 맞는 학생들은 절대로 추론형 과목을 선택하면 안 돼요. 아무리 공부해도 아마 여러분들
1등급 맞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향의 학생들은 차라리 이런 내용 중심 출제인 뭐 세계사는 동아시아사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얘는 내용 중심 출제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면 틀리는 거고요. 알면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영역들을 점차 늘려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상 늘려나간다는 게 뭐냐면은 어차피 하나의 수준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세계사, 동아시아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개념을 빡세게 해야 돼요. 개념을 빡세게 한 채로 여러분들이 4번 이상을 돌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여기는 반복학습이야. 세계사는 무조건 반복학습. 동아시아도 마찬가지. 이따 동아시아 영상 찍은 말씀을 거지만 무조건 세계사, 동아시아는 무조건 반복학습이 중요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그 반복학습의 첫 단계를 잘 꿰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겨울방학 때에는 일단은 가장 축이 되는 게 중국사입니다. 중국사. 물론 최근에 되게 쉽게 나오긴 하는데 중국사. 그 다음 최근에 가장 어렵게 나오죠. 유럽사.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뭐 잡사, 뭐 기타사, 뭐 제3세계사 이렇게 불리는 기타사를 중심으로 세계사의 세 개념축을 빠짐없이 완벽하게 완성해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개념 명강이라고 하지만 이번에 개념 명강이지만 제가 개념부터 치마까지 A부터 Z까지 한 번에 다 쏘아둘 거예요. 그래서 제가 12회 완성을 한 겁니다. 12회 완성으로. 넘들은 뭐 10회 완성하거든요. 10회 내로 솔직히 못 끝내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12회 정도로 조금 넉넉하게 잡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완성시킬 수 있어요. 어차피 여기는요. 세계사라는 과목 자체가요. 어차피 양이 많고 심화로 들어가는 것들이 꽤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빡세게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처음에 빡세게 한번 돌리고 계속 반복해서 오다 보면은 솔직히 이런 얘기 나와요. 아마 여러분들 다른 과목들은 처음에는 뭐 재밌게 하하호 시작하고서 마지막에 존나 힘드네 이 얘기 나올 거거든요. 근데 세계사 처음부터 존나 힘들다 미치겠다 하기 싫다. 근데 한 번만 제대로 완성하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반복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 겪지 않은 거. 그러니까 진짜 처음 힘들고 지루해요. 항상 그래요. 겨울방학 때 수업 보면은 애들이 진짜 힘들어요. 근데 다들 수업 되면은 선생님 겨울방학 때 빡세게 해가지고 지금 너무 편해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겨울방학 수업만큼은 정말 빡세게 정말 힘줘서 하는 수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의 개념 축들을 제가 12회에 아주 컴팩트하게 그리고 심화적으로 완성을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필수 출제되는 주제를 정확하게 안내하겠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그렇죠. 요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정말 우리가 수능 세계사에서 20문제 있죠. 20문제에서 16문제는 항상 거의 나오는 주제가 나와요. 근데 해년마다 요 4문제 정도가 약간 트렌디하게 나오는 것 뿐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 16문제 정도를 일단은 깔고 들어가면은 최소 몇 등급을 확보하는 거야? 3등급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완성해 드리겠다는 거고 그 다음 이제 뭐 두 번째 커리큘럼, 세 번째 커리큘럼, 파이널 커리큘럼에서 그 4문제를 맞추기 위한 그런 것들을 전수해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겨울방학 때는 수능에 꼭 나오는 여러 가지 필수 주제 몇 가지만, 딱 16가지만 우리 확실하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최소 3등급은 먹고 들어가자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능의 필수 주제는 16개 주제, 그러니까 16문제에 들어갈 만한, 그러니까 16개 주제가 아니라 16개 문제에 들어갈 만한 필수 주제들을 아주 컴팩트하고 심화적으로 좀 정리해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지루하죠? 재밌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네, 제가 지금 여기서는 뭐 제가 제 수업의 막 특장점 이런 것들을 뭐냐 단순하게 나열로 설명했지만 한 번만 들어오십시오. 정말 제가 우리 양만은 세계사 정말 재미있게 정말 요즘의 세태와 빗대어서 좀 굉장히 빠르고 재미있게 생활 밀착형으로 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물어보십시오. 네, 물어보십시오. 선배들 물어보십시오. 아마 굉장히 재밌다고 얘기할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데 실적으로 제가 수업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수업에서도 좀 많이 녹여드리는 그런 건 좀 방법으로 좀 해보려고 하니까 사실상 요거는 뭐 그냥 읽어보시고요. 크게 뭐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네. 판서 수업이기도 합니다. 네, 판서를 많이 할 겁니다. 네, 제가 이게 개념 수업 때는 판서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판서를 많이 하는 편인데, 근데 이제 단순한 암기 아닙니다. 네, 물론 이제 단순한 암기는 진짜 언제 해야 되는 거냐면 여름방학 때 해야 돼요. 겨울방학 때는 일단 기본 개념을 좀 확실하게 다져가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사건의 흐름과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간에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제가 구조화된 필기, 구조화된 판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통한 암기학습법. 저는 이렇게 불러요.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알고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건 간의 인과관계라든지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알고 외우는 거와 그냥 외우는 거는 분명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뇌에서 남는 기억의 시간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수업 시간에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개념 수업은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먼저 개념 1단계. 자, 내가 만드는 판서 노트라고 해서 제 교재를 보면은 이제 뭐 수업 들으실 거지만 여러분들 제 교재 보면은 항상 교재 하나의 주제 뒤에 메모가 있어가지고 그 메모에 여러분들 손으로 판서를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을 마련해 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 판서 노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개념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에 텍스트가 있죠. 개념 텍스트. 개념 텍스트를 저와 함께 확인해 보면서 수업 시간 내에 제가 같은 개념을 2번 돌려드릴 거예요. 2번. 그러니까 개념 수업이 왜 빡세냐면은 제가 개념을 2번 돌려드릴 거예요. 2번. 한번 수업 시간 내에 뭐 예를 들어서 뭐 4대 문명이라는 주제를 배웠으면 제가 그걸 2번 설명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반복학습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렇게 한번 정리해드리고 저는 개념 수업 때 문제를 풀어드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푸는 거예요. 내가 왜 풀어? 니들이 풀어와야지. 그러니까 저는 수업 시간에 개념만 할 겁니다. 대신 그런데 부교재가 따로 나가요. 문제풀이 부교재가 따로 나갑니다. 이게 지금 2011년부터 그쵸. 내년 19년이니까 18년까지의 기출문제를 제가 싹 정리해놨거든요. 그 부교재가 따로 나갑니다. 그 부교재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진도 나가신 만큼만 풀어오세요. 그러면은 저희 조교가 걷어가겠죠? 물론 채점은 조교가 합니다. 그런데 첨삭은 제가 조교한테 안 맡깁니다. 제가 5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그렇죠. 다 하나하나 직접 첨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소통이 가능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은 뭐 형광펜 그어서 선생님 이건 뭐예요? 라고 뭐 간단하게 메모를 적어 놓으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답변을 드릴 겁니다. 포스트잇 붙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소통을 할 겁니다. 그리고 물론 뭐 질문도 언제든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가장 제 수업의 특장점 마치 여러분들이 단과 수업을 듣고 있지만 세계사 1대1 과외를 받는 것처럼 저한테 그게 제 수업의 특장점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문제풀이까지 굉장히 빡세게 나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죠. 제가 직접 틀린 문제 혹은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들 그 교재 과제에다가 적어주시면은 제가 하나하나 일일이 답변해드리거나 하나 일일이 제가 이 손으로 써서 답변을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를 통해서 물샐 틈 없이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때 자, 기본 개념부터 심화 개념까지 한 번에 끝내드릴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올해 1년 커리큘럼 설명드려야겠죠? 자, 1년 커리큘럼 일단은 방금 지금 제가 목을 막 피를 터면서 얘기했던 게 스텝 1 사신개념 명강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이제 설명 들었으니까 더 이야기 안 할 거고요. 자, 스텝 2 네, 세계사의 어떤 해석, 실전적 해석입니다. 자, 요거는요 심화 문제풀이 강좌입니다. 심화 문제풀이와 심화 주제 강좌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요 이때 개념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이때 개념도 합니다. 이때는 빈칸 넣기로 개념할 거예요. 빈칸 넣기로. 그래서 개념 텍스트에다가 빈칸을 다 뚫어가지고 거기서 집어넣으면서 빠르게 개념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항상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거 지금 요새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탐구 하나 틀려서 안 될 수도 있어요. 1등이 안 될 수 있어요. 무조건 만점 몇 프로 공부됩니다. 만점 못 표의 공부, 만점 못 표의 공부, 만점 못 표. 그러니까 진짜 물샐 틈 없는 그런 심화 주제라든지 심화 개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리해 볼 거라는 얘기고 이 세계사의 실전적 해석에는 거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문제 거의 한 1500제, 2000제 정도 풀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스텝 2에서는 진짜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노하우들이 있죠. 예, 뭐 여기서 말씀 못 드립니다. 네, 수업을 들어야 말씀드리겠죠. 진짜 제가 실전에서 쓸 수 있는 왜냐면요, 여러분들 수능에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한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역사는 아까도 얘기했잖아. 아는 거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야. 여기는 모르는 건 나오면 어떻게 풀 건데 그거에 대한 제가 노하우를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 거야? 이 커리큘럼을 실전적 해석, 실전에 써볼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을 제가 좀 알려드리는 그런 수업으로 정리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름방학 때 진행되는 게 EBS 마스터입니다. 네. 사실 다른 과목들은 맨날 EBS가 뭐 연계교재 뭐 연계율이 70%입니다. 이지랄 떴는데 사실상 솔직한 얘기로 사문생균 연계율 70%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역사는 연계율이 꽤 높아요. 왜냐면 여기 내용 중심 출제라 그래요. 내용 중심 출제. 그래가지고 이 EBS 마스터에서는요. 제가 늘 항상 물론 모든 그 커리큘럼의 교재를 매년 새로 씁니다만 제가 교재를 쓸 때 가장 공을 많이 들이는 게 스텝 3이에요. 왜냐면은 매년 교재를 바꿔야 돼요. 왜? 매년 EBS 교재가 바뀌니까. 그래서 이때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단순한 문제풀이가 아닙니다. 자, 특강에 있는 제시문, 그 다음에 선택지, 수능 완성에 있는 제시문, 선택지 제가 다 뜯어와가지고 다 변형해서 여러분들 입에 떠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때 제가 앉아만 있어도 연도가 외워지는 그런 신기한 경험을 해드리게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강의는 마찬가지로 EBS 마스터 스텝 3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여름방학 때 여러분들 수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수업은 뭐 최소한 그래도 개념 수업이 한 번 정도 완강된 친구들이 들어와서 듣는 게 막 크게 도움이 될 거고, 근데 뭐 노베이스 친구들도 들어와서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좀 빡셀 거예요. 노베이스 친구들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어지는 커리큘럼이고, 자, 다 스텝 4. 네, 파이널 노티스입니다. 자, 이때는 제가, 자, 6평, 9평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6평과 9평은 수능의 예고편입니다. 6평과 9평을 통해서 우리가 그해 수능에 뭐가 나올 건지를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6평과 9평을 철저히 분석해서 제가 수능 리허설을 해드릴게요. 수능 리허설. 이렇게 나올 것이다. 수능 리허설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이널 모의고사 6회.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 6회는 올해 출제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지난 2017년 지난해에 출제되었던 저의 모의고사 문제들도 같이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가지고 물색 틈 없이 여러분들 파이널 모의고사를 통해서 현장 감각 기른 다음에 뭐 보러 가시면 되겠다? 수능 보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1년 커리큘럼이 정리되어 있고, 근데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제 커리큘럼의 특장점은 거의 모든 친구들이 물론 이제 파이널 기준으로 해서 이제 파이널 예를 들어 이제 보통 제가 이제 파이널 되면은 세 지역 합쳐가지고 100명 가까이 제 수업을 듣는데 그 중에 한 60명 정도가 제 1년 커리큘럼을 그대로 탄 친구들이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무조건 만점 받았어요. 거의 몇 년간 항상 그런 실적 유지였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뭐 저는 뭐가 바빠서 뭐게 빠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스텝 2는 선택 수강이에요. 사실 스텝 2는 선택 수강이에요. 네,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됩니다. 하지만 스텝 1, 스텝 3, 스텝 4는 필수 수강 하셔야 됩니다. 네, 하나라도 빼먹지 않으시면 하고요. 사실상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1년 내내 들었던 친구들이 좋은 점수 얻어서 갑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하고만 공부하셔도 돼요. 제가 이거 하나 약속드릴게요. 일주일에 한 번 저한테 와서 수업 듣는 것과 제 수업에 나오는 과제만으로도 세계사 충분히 대비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 시간에는 다른 국영수 하십시오. 제 수업 내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게 도와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제 수업의 가장 중요한 특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얘기는 다 끝났고, 또 이제 당부드리고자 한 말씀 뭐냐면은, 일단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역사 수업에서는 5개념이 나올 수 없습니다. 네, 역사 수업에 나올 수 없어요. 5개념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 강사가 자질이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늘 약속드리지만, 물론 제가 뭐 연도를 1년씩은 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전체적인 5개념, 상황 설명 5개념 그런 것들은 제가 없을 거라고 자부합니다. 네, 왜냐면 역사는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성전적 테스트, 이게 너무 어려운 말이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거냐면 이미 역사학자들이 그쵸 정설로 해놓은 그런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틀리게 설명한다는 것 자체는 그쵸 굉장히 좀 무책임한 일이고요. 그러니까 그것만큼은 제가 없을 거라고 좀 자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이 그쵸 뭐 주변에 그럴 겁니다. 세계사 뭐 많이 안 하는데 선택했어 어려운 거 아니야.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 소속 과목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맞는 과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계사 하고 싶다 하십시오. 그리고 제 수업 들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책임지고 1등급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이 자 겨울방학 수업 시작할 때 전부 다 제 강의실에서 저와 함께 좀 실제로 보면서 1년 동안 호흡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 보시느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